1억 5천 폭락, 강남권 재건축 주요 아파트 시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어제 발표된 한국감정원 주간가격 동향에서 자, 강남구하고 송파구 모두 0.01%, 0.0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다음 주쯤에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격지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강남구 지역은 0.02%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가고 있고요. 자, 송파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주에 0.06% 상승해서 보합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헬류시티 입주권에 대한 이제 영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헬류시티 역전세는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보통 입주를 앞둔 대단지는 언제부터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주변 지역의 시세를 주냐면요, 입주 한 3주? 2주 앞두고 12월 31일부터 입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세값 급락은 12월 중순, 아니면 헬류시티는 워낙 대단지니까 12월 초부터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전에는 이제 못 모르고 전세 계약한 사람들이 좀 비싸게 계약을 하는데 막상 입주 시작하면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와요. 자, 그 9,510세대 입주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3월 31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즉,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6억 5천 주고 전세 들어갈 사람 구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거는, 그래서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이다. 여러분들 믿지 마시라고요. 또, 송파구 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값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실상 강남이나 송파구나 모두 안정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전세값 얘기는 뭐 저희가 말씀드려서 이 정도까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 요즘 말만한 단지죠. 자, 너무 공공성을 기여한 기존의 재건축 사업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자, 그래서 1대1 재건축안이 나온 이제 음마아파트보다 오히려 좀 더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지만 뭐 최고의 지역의 최고의 사업성인 거는 뭐 변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드물게 50층 주상복합 재건축을 받은 이제 반쪽짜리 성공을 거둔 단지인데, 그 이유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도로를 놔주다 보니까 바깥쪽을 용도 상향해줘서 이제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뭐 이런 걸 짓게 해주게, 주상복합을 짓게 해주겠다,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잠실 지역은 좀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여기는 아파트만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 시세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조사했던 게 10월 6일입니다. 한 보름 좀 안 됐지만 한 13일 정도 전에 최저 급매물가가 18억 2천, 평균 매물가가 18억 3천이었는데 지금은 최저 급매물가가 18억에 매물이 좀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 급매물가나 시세나 모두 한 18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8억 2천부터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억의 등록된 매물 건수가 19일, 처음 등록된 거는 16일이었는데, 자, 점점 누군가 18억에 등록했더니 너도 나도 18억에 등록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급매물끼리 가격 경쟁으로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잠실주공 5단지는 시세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시세 순이다. 자, 이 18억 정도 금액이면 언제 시세냐 보면은요, 8월 한 중순 정도의 시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최저가를 찍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올해 한 2월에도 한 18억 정도 시세가 있었다. 자, 그래서 뭐 재건축을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강남 아파트 무조건 내가 알아보는 시점에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리스크 고리스크 투자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 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세 18억 정도의 중층 매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10월 6일하고 10월 19일 기준으로 보면요, 8월하고 9월만 보겠습니다. 자, 최고가 등록된 거 18억 9,500이 있어요. 자, 누가 거의 19억인데 500만원 깎아가지고 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언제 샀냐? 9월 한 1일부터 10일 사이에 샀어요. 자, 지금 시세 18억이죠. 마이너스 9,500만원이죠. 자, 이 사람이 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10월 말부터
좀 9월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속이 쓰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사이에도 1억 정도 빠지는 게 정말 무서운 재건축 아파트 투자다. 자, 이거 대출 끼고 샀으면 손해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함부로 집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 요즘 뭐 잘 나가죠. 자, 여기 대치 레미안 팰리스가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26억에서 27억을 받으니까, 자,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1대1 재건축해서 건축비 3억에서 4억 부담하고 초과이익 환수제 한 3억 부담해도 이거 건물 지어서 이 금액 받으면 남는 금액 아니냐. 자, 1대1 재건축하자. 괜히 용적률 높게 받아가 임대아파트 넣고 공공기여 넣다가 시간 질질 끌지 말고 1대1 재건축으로 규제에 상관하지 않고 빨리빨리 지어 올리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음마아파트가 좀 뻘짓을 많이 했죠. 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통과하려고 50층 규모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50층으로 할 거다. 어떻게 뭐 국제 현상 공모해가지고 50층 설계했다. 도계위에서 이거 뭐한 짓이냐, 탈락 하다가 지금 계속 도계위에서 빠꾸 먹는 단지예요. 자,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1대1 재건축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추진했던 안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은 좀 있을 거다. 뭐 그래도 단지가 커서 커버는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음마아파트 현재 시세 어떨까요? 저희가 10월 16일 날 조사했을 때 17억 4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 금매물가가 17억에 나왔어요. 그리고 평균 매물가는 17억 2천 선에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각각 2천만 원씩 빠졌다.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 모두 한 13일 정도 기간 만에 2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지금 급매물끼리 경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 뭐 지금 혹재는 없잖아요, 재건축 쪽에.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 상승 하락은 좀 더 시간이 두고 더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럼 조금 제일 저렴한 게 지금 17억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잡아볼게요. 17억짜리 매물이 있습니다. 자, 제일 비싸게 산 사람 누구 있어요? 자, 누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 집값 급등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18억 5천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최저 금매물가가 17억이에요. 1억 5천 차이 나죠. 지금 얼마 됐죠? 한 달 됐죠.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자, 이 사람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샀으면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자,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전세금 4억 잡고 내자본 한 60%, 40%도 7억 잡고 한 7억 정도 내자본에 들어갔는데, 자, 7억 들고 내자본 들어갔는데 1억 5천이 까졌어요.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자, 그래서 재건축 투자는 아파트 투자, 특히 재건축 사업은 변동폭이 굉장히 큰 위험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살 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와, 집 사다 이럴 때 사지 마시고, 야, 지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싶을 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거꾸로 투자한다, 이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는 이제 최고가 대비 한 1억 정도 빠졌고, 음마아파트도 한 1억 5천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빠졌을까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잠실동 엘리트리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하고 트리지움 아파트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리센츠 아파트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 전용 59제곱미터 15억, 전용 84제곱미터 17억이었는데 지금도 시세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게 오늘 날짜잖아요. 19일, 19일. 자, 현재 15억 시세에 두텁게 쌓여있는 상황이다. 자, 84제곱미터도 17억대의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 금액이 지금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자, 아직까지 매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왜 재건축 아파트는 떨어지고 리센츠 아파트는 안 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번에 대출 규제, 공시지가격 9억 이상은 무주택자라도 대출을 안 해주고요. 그리고 비거주 목적의 규제 지역에 주택을 사는 걸 다 막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보통 주거가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 살려는 사람보다는 나는 다른 데서 살고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사놓고 재테크로 사놓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9.13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장 큰
이제 피해를 주는 제도다. 그게 먼저 재건축에서 빠르게 나타난다. 자, 그럼 재건축 아파트 먼저 떨어지고 일반 대단지 아파트 순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요. 일반 대단지 아파트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누가 땅이 더 커요? 재건축 아파트가 훨씬 크죠. 지금 신축 아파트 35층 이상 지어진 아파트는 토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자,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더 올라야 돼요. 왜냐? 땅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반면에 대단지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점점 낡아갈수록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건축 먼저 떨어지고 나서 대단지 아파트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부분 빠지더라.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 뭐 7억 2천부터 8억이었거든요. 지금 시세 보면 7억 1천으로 해서 한 마이너스 1천만 원 정도 빠졌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여전히 8억대의 매물이 두텁게 형성돼서 더 빠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좀 높게 호가를 불렸던 사람들이 좀 가격을 깎고 있지만 이 선, 8억 선은 깨지지 않고 있다. 자, 지금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이 6억 5천 내외라서 좀 저렴한 매물은 6억 2천, 3천까지 있어요. 전용 84제곱미터가 많은 헬리오시티에서 리센트나 트리지온 같은 아파트들한테 전세값 타격을 줄 거다. 아직까지는 영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전세는 없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거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고던 레미안 스테이트 사례를 보여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세값이 좀 비싸게 되다가 2, 3개월 전엔 비싸게 되다가 입주 한 달 전, 특히 입주 2주 전부터 집 전세값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주변 지역도 전세 거래가 씨가 말라요. 그래서 이 기간에 주변에 그 전세에 끼고 매수하신 분들은 역전세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헬리오시티는 3개월 안에 입주 절대로 못합니다. 이제 건설사에서 좀 유예해줘야 돼요. 왜냐?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지잖아요. 자, 사례가 없었죠. 3개월 만에 뭔 주로 해요. 자,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90일 이내에 만약에 9,500세대, 매일 100세대씩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자, 리센츠 아파트 실거래가 보면은요. 자, 여기도 913 부동산 대책 위에 등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도 16억 9천이잖아요. 제가 볼 땐 913 부동산 대책 전에 계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거래가 한 건도 없더라. 반면에 8월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등록이 됐는데 지금 913 부동산 대책 지나고 한 달이 한참 지났지만은 여전히 등록된 것들은 재건축이나 대단지 아파트 모두 보이지가 않고 있다. 자, 거래 급감이 장기화되면은 무조건 매수자 우위면은 곧 가격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지역은 전세값 급락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리센츠가 먼저 전세 가격이 빠지면서 5월, 6월에 가격이 많이 빠졌죠. 자, 그걸로 해서 잠시 뭐 동네 북이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자, 트리지움 아파트. 자, 여기가 10월 6일 날짜인데, 자, 이때도 14억 5천 16억, 지금도 14억 5천에 16억입니다. 자, 다 이거 오늘 올라온 매물이잖아요. 오늘 올라온 매물이 14억 5천 16억으로 더 이상 안 빠지고 두텁게 매물대가 쌓이면서 버티고 있더라. 자, 이렇게 누군가 버티다가 한두 사람이 아이고야 집값 급락하나보다 폭락하나보다 내가 팔아야지 하고 금매가를 딱 띄워놓으면요, 누군가 들어와서 나도 이 금매가 하다가 그럼 난 2천만 원 더 싸게 해서 내가 최저가 맞춰야지, 난 집을 꼭 팔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금매가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고 매매가는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주간가격 동향이 마이너스로 빠져야 소비 심리도 감소하고 11월에 금리 인상 올리면요, 조금 더 이제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전세값도 좀 많이 빠져야겠죠. 자,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뭐 이거 거래 등록된 건 많은데 이 등록된 건도 아시다시피 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이고요. 대부분 913 부동산 대책 10일부터 20일까지 계약된 것들도 대부분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본계약을 11일부터 20일 사이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뭐 가격이 급락했다 이걸 언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가 많이 뛰진 않는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볼게요. 자, 9월에 12,400건으로 높게 찍었다가 7월에도 여전히 7,328건이에요. 자, 오늘 날짜 기준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9일이잖아요. 한 3분의 2 정도 지난 시점인데, 10월에도 1만 건 무난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7년 3,777건이 등록돼 있잖아요. 무려 3배가 많은 거래량이 등록이 될 것 같다. 자, 그럼 또 언론에서 나오겠죠. 야, 작년 대비 무려 200 뭐 70%, 80% 넘는 거래량 폭등 10월. 이래서 야, 집 사라 이런 언론 보도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이 10월에 등록된 거는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거래된 것들이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량을 보시려면 11월 걸 보셔야 된다. 자, 저는 지금 한번 예상해 보기로는 한 6천 건? 왜냐면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거래해도 늦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6천에서 7천 건 정도 등록이 되고 12월 등록된 거부터 5천에서 6천 건으로 떨어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자,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상투 잡으신 분들 좀 안 됐지만은,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고위험 투자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최고가 대비 지금 1억 5천 정도 빠졌다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